안녕하세요. 동북삼성행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책 내용인 절망 속에서 잡은 지푸라기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으로 중국 국적 한족 남성분이 국내 체류 중에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하룻밤. 음주운전 벌금으로 상담 신청한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젊은 청년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중국 한족 남성으로 한국에 유학 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던 중 사업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래서 다니던 대학원을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한국 화장품을 중국으로 유통 및 물류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었으며 직원도 7명 정도 되었다. 사업이 잘 되어 외제차도 샀으며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있었다고 한다. 하루는 친구들과 모임을 하면서 음주를 하고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이 들어 술김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서 겁도 많이 났으며 본인의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해결이 가능하지 여러 변호사, 행정사를 만나 상담을 하였다고 하였다.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마침 우리 사무소에 방문한 것이다. 중국 청년은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기에 본인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 청년은 사실 제가 여러 곳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같은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출국 결정을 한 것을 취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지칠 것 같습니다. 그냥 출입국 사무소에서 해결하여 비자 연장만 하게 해주세요. 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추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승소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익히 알기 때문이다. 만약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일부 출장소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인 공익법무관이 답변서를 제출하며 많은 판례를 제출함으로써 출국 명령에 대한 정당함을 고수한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의 주장보다 범법한 외국인의 손을 들어줄 판사가 얼마나 될까? 실제로 출국 명령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승소율은 매우 낮다. 상담 후 중국 청년은 본인의 사건을 도와줄 사람으로 나로 결정했다. 중국 청년은 외국인 투자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으며 비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주일 정도 사범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원 출입국사무소에 방문 날짜를 잡았다. 드디어 사범심사 서류와 기팔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하여 수원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 기팔비자 연장 서류를 관리과에 접수하고 사범과로 올라갔다. 사범과 직원은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에 대한 사범심사를 하였다. 직원은 이 청년이 외국인 투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사범심사 결정을 한 듯 했다. 직원은 출국명령이라는 말은 안 했지만 말의 뉘앙스와 업무 처리의 움직임을 보고 나는 직감했다. 뭔가 일이 잘 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먼저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직원의 말이 사고는 안 났지만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크나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 직원은 말을 흐리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직원은 속으로 중국 청년에 대한 출국 명령을 결정했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야만 했다. 서류를 더 준비한다는 이유를 대고 내일 다시 오기로 하고 사범과를 나왔다. 수많은 사범심사를 겪어봤지만 계속적인 체류 허가를 위한 경고조치 결정을 받기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사범심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다. 수원 출입국사무소를 나오니 눈이 오고 있었다. 출국명령이라는 위기 상황 때문에 눈발 날리는 모습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중국 청년도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 청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포기하고 이 사건을 내려놓으면 중국 청년은 출국 명령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중압감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중압감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부림을 치게 한다. 중국 청년에게 더 준비할 서류를 알려주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수원 출입 국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음 날 다시 사범과를 방문하였으며 준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요청하였다. 재심사가 진행되고 2시간이 지나서 직원의 사범심사 결정이 출국 명령에서 경고 조치로 바뀌었다. 갑자기 속에서 큰 한숨이 나왔다. 이 한숨은 낭망의 한숨이 아닌 희열의 한숨이다. 체류가 결정되자 중국 청년은 드디어 속에 있는 말을 꺼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출국하게 되면 그동안 키워놓은 회사를 폐업해야 하고 직원 해고. 깜깜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행정사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 혼자 왔으면 출국 명령서 받았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범심사가 마무리되면서 D8비자 연장을 하였으며 헤어지면서 중국 청년은 한마디 건넨다. 저 차도 팔았고요. 이제 술 정말 끊었습니다. 술은 못 사드리고 음료수라도 드시고 가세요. 이 중국 청년은 현재도 중국으로 화장품 무역과 함께 물류업을 하고 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